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자스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이신 수험생분께서 천인문 기본평가,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 합격 영어 구문, 그리고 구문 천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문 독해 교재를 어떤 걸 봐야 할지, 또는 다 본다면 어떤 순서대로 봐야 할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가 구문 독해 연습을 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장을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은 문장 안에는 어휘랑 어법, 구문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어휘는 여러분들이 수능 어휘랑 공문 어휘를 앞으로 꾸준히 외우시면 되지만 문제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봐가지고 독해를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긴 문장보다는 일단 기초 수험생들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장이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 파트별로 구문이 반복 연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추천했던 교재는 이제 천인문 기본편이죠. 그리고 또 많은 수험생들도 이제 여쭤보시는 게 천인문 기본편과 심우철 선생님 합격 영어 구문 독해 중에서 어떤 교재를 봐야 하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두 교재는 제가 봤을 때는 활용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구문 독해 교재로 가장 유명한 교재이죠. 그리고 저는 천인문 기본편은 독학으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천인문을 독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독해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 즉 독해를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천인문 기본편을 저는 독학으로 하기를 추천드리죠. 하지만 만약에 인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심우철 선생님 합격 영어 구문 독해 이런 교재를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문법 파트별로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세요. 특히 유명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교재를 인강을 본 수험생들에게 보통 영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보통 독해를 많이 해석을 시켜보거나 테스트 해본 경우가 많은데, 유명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인강을 들었던 수험생분들도 사실 천인문 기본편에서 중요한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독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해석을 했다면 이게 어떠한 용법을 쓰였는지 잘 모르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문 독해는 그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보기를 보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천인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저는 독학으로 하기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인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심우철 선생님 합격 영어 구문 독해나 다른 교재를 봐도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문 독해를 우리가 한 것만 제대로 봐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 구문 독해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중급 구문 독해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서 지금 천인문 기본편을 좀 빨리 끝내고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는 수험생분들은 저는 중급 구문 독해를 보통 보라고 해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천인문 완성편이나 또는 공무원 천인문이나 그런 교재를 다시 독학으로 하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구문 독해를 많이 보고 나서, 구문 독해는 저는 보통 2회독 하기를 추천드리거든요. 처음 1회독은 먼저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간단히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표시도 해보고, 동사가 나오면 형식이 몇 형식인지 이 형식을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외워야 하는 구문 같은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동그라미 표시해서 이제 암기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1회독이 끝나면은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하되, 필기한 건 지우실 필요 없고요. 해석이 되는 문장은 넘어가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장은 따로 독해 노트에다 그 문장을 옮겨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이제 구문 독해 기본 연습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중급 구문 독해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수험생분들에게만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
그 이유는 보통 수험생분들이 구문 독해 만약에 교재를 하나를 제대로 봤어요. 한 2독 정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뭐 중급 구문 독해 연습으로 좀 더 이제 길어진 이제 중문으로 좀 더 복잡해진 문장을 분석하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굳이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유형별 독해를 풀거나 또는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아니면 동형 모의서 풀면서 아마 지문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을 독해 노트에다 계속 마찬가지로 문장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은 그게 결국은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수험생들은 저는 그냥 기본 구문 독해를 제대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의 독해나 또는 영어 연도별 기출 또는 동형 모의서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모아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은 중급 구문 독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문 독해만 연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형별 독해 연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문 독해 만약에 기본편이 끝나고 나면은 차라리 저는 그냥 유형별 독해를 좀 많이 풀어보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따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우선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보통 수험생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 안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시중 강사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를 보면은 얇은 교재로 그냥 간단히 개념만 다루고, 또 강사님들은 강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진도 나가기 바빠요. 그래서 문법 시험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하고 독해를 위한 문법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법과 독해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문장 안에는 구문과 어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교재를 활용할 때는 한번 이런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표시하는 거. 물론 기초 수험생들은 아직 형식이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 형식을 알아야지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괄호 표시를 하자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부사 또는 부사구, 부사절 괄호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주요 요소 위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라고 할게요. 제가 70전대 학생분들 보통 막 상담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거나 강의를 해보면은 70전대 수험생분들이 관계대명사가 좀 많이 약해요.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쓰이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수험생들이 문장을 좀 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별이 잘 안 되는 수험생들 많이 계시고요. 또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잘 못 보는 학생도 많습니다. 또한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면 뭐 오브 위치나 후주 이 두 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만약 독해 안에서 만약 오브 위치를 쓰였다고 할게요. 그럼 누군가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보는 수험생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는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관계대명사 다양한 생략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말고도 관계형용사, 관계부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형용사, 복합관계부사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수험생들은 독해에서 관계대명사 쓰이면은 문장이 길어져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연습을 어디서 하냐? 바로 구문독해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독해는 사실 너무 복잡하고 긴 문장 구성된 것보다는 일단 짧지만 좋은 문장으로 여러분이 단단히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분사 구문이 쓰인다고 할게요. 그럼 분사 구문의 형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를 사용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만약에 분사가 사용된다고 할게요. 분사. 그럼 분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만약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도 있지만 또 보어제에서는 뭐 서술적 용법도 있죠. 그 다음에 보통 수험생분들이 외워야 하는 구문들은 동그라미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같은 파트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해서 워낙 많이 쓰이니까요. 투부정사 쓰면 뭐 명사절 용법, 형사절 용법, 뭐 부사절 용법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뭐 명사절 용법이면 해석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형사절 용법이면 명사의 수식어는 한정적 용법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보어절에 쓰이는 서술적 용법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특히 비투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고요. 투부정사 부사절 용법에는 뜻이 뭐가 있는지, 막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아니 선생님 도대체 이러한 용법을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다 독해서 쓰이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독해서 직독직해로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수동태 같은 거 좀 체크해 볼게요. 수동태가 독해서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언제까지 쉬운 능동태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수동태 쓰이면은 능동태로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 때 대절치한 동사의 수동태인지 이런 거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수동태가 쓰이면은 바로바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뭐 강조용법 이런 거 구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구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치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 문법이자 이러한 문장들이 다 모인 게 결국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구문 독해라는 거는 문법과 독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 연습을 해가지고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지 유형별 독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강사분들은 유형별 독해가 과정에서 일찍 들어가요. 또 수험생들은 그런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 문법과 구문을 단단히 연습한 게 아니고, 또 보통은 인강을 듣다 보니까 인강을 들으면은 이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인강이 강사분이 해주는 걸 계속 듣다 보면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점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명 강사분들의 인강을 듣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상담을 해보면은 아예 문장을 그냥 못 읽거나, 해석을 시켜보면요, 문장을 못 읽거나, 아니면 어법을 그냥 모르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듣는다고 점수가 잘 나오기보다는 단계별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저는 좋은 지문으로 구성된 교재로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인강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인강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일단은 그 세 교재를 다 같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차라리 그 시간에 빠르게 그냥 기본 구문 독해를 2번 보고 나서 유형별 독해를 많이 푸시고, 그리고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면 그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기본 구문 독해 빠르게 봤어요.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중급 구문 독해 교재를 보기 추천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인강이 아니라 직접 독학을 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되고 또 틀려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문 독해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문 독해 연습 철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